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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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유신쇼 뉴스 까기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유신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v.newcoin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뉴스 까기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월화수목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뉴스 까기입니다. 오늘 있었던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와 시사 사건 사고를 정리해서 10가지로 10가지만 들으면 정말 다 됩니다. 뭐 다 자잘구레한 뉴스는 이제 잠깐만 보면 되는 것이고, 자, 오늘 있었던 인터넷 방송과 시사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뉴스 브리핑 10가지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이고요. 2부는 시청자 의견으로 전국에 계시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추종자들이 참여를 해주실 수도 있고 정상인도 가끔 있습니다. 자, 1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뉴스 브리핑, 먼저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성가족부와 방심위 미팅 일정이 그쪽 이제 해당 기관의 사정으로 다음 주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헤렛! 네. 자, 그래서 일단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뭔가 뭐 집안에 언짢은 일이 있는지 몇 달 전에 약속 잡을 때는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전화를 받다가 나중에는 좀 기쁜 마음으로 또 약속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상중이라서 이제 또 약속을 바꾸고 그쪽에서 뭐 약속에서 바꾸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늦춰졌는데, 이번에 여성가족부의 일단은 반응은 일소는 졸라 없는데 왜 또 귀찮게 하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feel, 그런 경향이 없는 경향이 없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튼 여성가족부 여성 담당자가 상당히 짜증을 내는데, 제가 이제 노래를 불러줬죠.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페이코, 네, 광고 제안 주시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다음 주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요즘 뭐 예산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 그 배정 때문에 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일은 없이 그냥 예산만 딸라고 그냥. 아이고. 아무튼 방심위 쪽은 뭐 상당히 그렇게 좀 부정적이진 않더라고요. 요즘 좀 그래도 관심 가지고 좀 하고 있다. 뭔가 좀 자신감, 방심감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요즘 뭐 70건 단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갔다가 자료 제시하면 그때부터 바로 잘 들어. 방심위 70건은 건도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는 유신 형님이 성상납 포주방송 캡처 다 했지. 네,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더 충격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할 거기 때문에 70건 그 자잘한 거 단속했다고 큰 소리 치면은 이제 바로 이제 큰일 나죠. 자, 아무튼 뭐 이 방심위 쪽에서는 도박, 그다음에 욕설, 그다음에 음란, 이 관련된 3개 팀 관련된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이제 뭐 오래 끌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1시간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1시간 동안 저번에 방심위 갔을 때는 신고 목적으로 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호통, 여여여, 이렇게 호통 유신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시민단체를 다 빼고 자기들끼리 커피 타임, 베이비 커피 타임, 커피 먹고 지금
뭔 가이드라인 같은 소리가 거기서 우리가 여행 가요? 우리가 홍콩이나 무슨 싱가포르 여행 가 가이드게? 제재를 하라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 무슨 제시를. 제시? 방심이 잘 들어? 너희들은 여행사가 아니야? 너희들은 심의기관? 제재를 해야지.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제재를 하라고 하니까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이제 뭐 줘가지고는 뭐 가이드를 할 생각인가. 하여튼 뭐 베이비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오히려 플랫폼 회사의 기만 살려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뭐 이제 나이 제한을 좀 세분화하자. 이건 뭐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했던 거니까 이제서야 이제 기어 나온 거고. 자, 그래서 다음 주 방심위와 여성가족부의 미팅 확정, 다음 주 화수를 확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몸 상태가 상당히 워킹 데드인데 힘내서 가야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서포터를 해 주죠. 야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 두 기관의 제시, 자꾸 제시 나오네. 제시. 정말. 제시만 나와. 요시행 잘 들어? 컴피티션? 알았어요. 컴피티션. 근데 뭐 제시용보다 아니고 자꾸 제시를. 자, 일단은 방심위와 여성가족부에 갈 때 이제 제가 이번 주말에 엄청 구워야 돼, 이제. 아니, 내가 무슨 생선구이집 알바도 아니고 붕어빵 아저씨도 아니고 왜 내가 DVD를 맨날 구워야 되냐고. 내가 장인이야? 예전에 뭐 용팔이들은 저기 야동이나 굽고 있지. 무탄 영상이라도 굽지. 나는 그 돈이라도 벌고 불법 판매해가지고. 나는 무슨 증거자료만 맨날 굽고 있어. 그 DVD 내 돈으로 사야지. 내 지금 컴퓨터에 DVD 그 라이터가 완전히 지금 너덜너덜해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죠. 내가 이러다가 무슨 DVD의 장인으로 등록되겠어요. 유네스코 에스레카리아 DVD 장인 유신. You're welcome. 감사합니다. 네, 클린슈 캠페인을 하고 신고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수십만 장을 구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유네스코 DVD 굽는 장인으로 지금 선정할 것도 아니고. 자, 요거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날 제시할 핵심사항. 우리가 영화 데스노트 아시죠? 데스노트에다가 그 사람을 딱 기억하고 이름 적고 사망 원인을 하면 그대로 죽는 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는 데스노트 따라하면 좀 웃기니까 추방 BJ 30인. 그래서 우리가 을사오적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추방 BJ 30인의 명단을 제시를 할 겁니다. 물론 이날 이제 증거자료를 다 구울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주요 증거자료를 구워서 그 30명에 대해서 전원 제재. 물론 거기는 영구 정지부터 뭐 6개월 정지 뭐 이렇게 전지게 되겠습니다만은 추방 BJ 30인을 선정을 해서,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부나 방심이 갔다는 거 인증할 겁니다. 인증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나 왔다요 요거에 찍어서 이제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 추방 BJ 30인 정말 이제 연말 그 대륙의 시상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두근두근거리는 추방 BJ 30인은 플랫폼에 상관없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추방 BJ 30인에 포함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아주 뭐 무겁고 아주 기분 좋은 제재를 받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방심이나 여성가족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건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는 추후에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온 2015 손범수 씨가 생각나나요? 2015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 추방 BJ 30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렇게 해서 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고, 추방 BJ 30인에 꼭 안 됐으면 좋겠죠. 네. 아무튼 요 힌트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다음 주에 미팅이기 때문에 자료를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증, 갔다는 거 인증은 동영상으로 할 예정이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부 가서 촬영은 어려울 거예요. 담당자들이 이제 다들 그 복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면 그 인간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사적인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인증샷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방 BJ 30인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헤렛! 자,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KMJ1125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KMJ1125님 팝콘 2개 감사합니다. 이 추방 BJ 30 이내는 김길태 BJ 포함됩니다. 공개합니다. 그냥 공개 다 해버려. 그 다음에 성상납 BJ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장애인 비하 BJ들 다 포함됩니다. 뽑기 BJ 다 포함됩니다. KMJ1120님 팝콘 3개, 5개, 6개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주구장창 다 포함되니까 참고하시고 누가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유신이 오늘 빡 돌았습니다. 정말 그 광수가 방송 다시 풀리고 나서 쌍욕을 하고 영구정지가 됐는데 그 심정을 느끼면서, 물론 그렇게까지 욕하면 안 되죠. 공개적으로 불법이니까. 이 다음 팟 후원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 대충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개인 사업자 아이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뭐 내 문제라서가 아니라 나는 기자이고 이렇게 그래도 오래 방송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겪었으면 얼마나 황당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다음 팟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 후원제도 도입할 때 이용약관에 개인 PD에 한정해서 후원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법인은 안 된다. 이게 이제 다음 팟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TV 아이디가 법인 아이디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게 주장입니다.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PD 지원을 위해서 후원제도를 도입했고 법인은 예외다. 근데 사자TV는 법인 아이디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저의 반박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용약관에 고지하였느냐? 답변을 안 해요. 벙어리가 됐어요. 파트장님이 물론 상담원 할 때는 다 적극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신님 추천 PD 저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용약관에 그러면 개인 사업자의 아이디가 법인에 포함된다는 거를 고지하였느냐? 고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원제도 이용약관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불고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잘못을 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 사업자 아이디가 법인에 포함된다면 법인 안에 가로치고 개인 사업자 아이디도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고지가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자기들만 알고 있어요. 숨겼죠. 마음속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있고 이용약관에는 고지를 안 하고, 내가 지적하니까 답변을 계속 회피를 하더라고요. 30분 동안. 그 두 번째입니다. 자, 이용약관에 불고지가 돼 있다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자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설명이 없었고, 그리고 이용약관에 만약에 개인과 법인이 나눠졌으면 사자TV 아이디가 법인이라면 후원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인은 안 되는 거니까, 개인만 되는 거니까, 개인 사업자가 법인에 포함이 된다면 개인 사업자 아이디를 후원을 비활성화 해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했대요. 그렇게. 그 한 날짜가 언제냐면 10월 27일. 제가 이 문제가 있다라고 10월 27일 날 그 신고한 날,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날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 개인 사업자 아이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냐? 없다. 지금까지 뭐 신청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나 혼자야. 나 혼자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생각을 하는 게, 통화를 하다가 제가 문의를 했어요. 이게 아주 칼 같아. 이 말 들더니 흔들림 없는 파트장님이
법인 아이디는 안 돼요. 법인 아이디는 안 돼요.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이거를 찔러버리니까 갑자기 저기 조사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어떤 거냐면 제가 문의를 했어요. 내가 깜빡 잊었었는데 나문희 여사가 아니라 문의를 했어. 어떤 문의를 했냐면 고객센터에 제가 이거 대화하다가 제가 이거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디프하게 10월 잠깐만요. 제가 10월 언제였더라? 10월 27일인데 10월 중순에 잠깐만 왜 아까 적어놨는데 왜 적어놨는데 어디로 갔지? 여기 있네요. 어디였지? 내가 아까 그 적어달라고 적었는데 이거 저장 안 한 거 아니야? 제가 10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그 훨씬 전에 다음 팟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사업자 명과 아니 그 사업 그 뭐라고 하죠? 회사 이름과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가 변경됐다. 이거 아이디 그걸 변경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상담원이 네네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고객님. 그리고 이제 이따가 난 전화가 왔어요. 어떡합니까 고객님. 변경은 안 되시고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후원 캐시는 어떻게 되느냐?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회사명과 사업자 번호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명과 관리자명이 동일하시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레미솔도레 가능합니다. 내가 그걸 기억이 나가지고 바로 디프하게 했죠. 당황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상담원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자기 부서가 아니래. 아니 똑같은 고객센터하고 4번 문의 해가지고 담당 부서로 해가지고 문의를 한 건데 분명히 후원 캐시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 팟에서 방송하는 걸 얘기를 했고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응? 내가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이거 그러면 후원 캐시 받는데 환전 받는데 문제가 없느냐? 전혀 문제가 없다. 대표자명과 관리자명이 동일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지금 이제 또 그거 어떻게 답변할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바로 잡아줘야지.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피해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 환불은 된대요. 아니 2개월 동안 죽으라고 방송하고 애청자분들이 힘내라고 쏜 거를 다시 환불해서 다시 받으란 얘기예요. 개인 아이디로. 왜 그렇게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거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용약관에 불고지하고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설명도 안 하고 그리고 후원도 안 막아놓고 활성화 시켜놓고 이제 와서 법인 아이디라고. 나는 법인 신청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사자TV 아이디도 과거 몇 년 전에 브랜드팟 제휴 계약 시 담당자가 원래 이게 이제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자기가 허락해 주면 된다고 개설하라고 해서 만든 방송하는데 지장 전혀 없다고 아무 지장도 없다고 그래서 만든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개인 방송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법인 아이디래요. 나는 법인 신청을 한 적이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법인 아이디에 포함된다면 고지를 했어야 된다. 후원 고지할 때 비활성화 시켜야 되고 나이스게임TV나 다른 법인 아이디는 애초에 활성화를 안 시키고 다 고지가 된 거 아니냐. 아니 왜 사자TV 혼자만 이렇게 독박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10월 27일 날 민원 접수한 다음에 10월 29일 날 해당 담당자가 막아버립니다. 후원하길 막아버려요. 그 담당 상담원하고 저한테 통보도 하지 않고 고객과 이걸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도 몰라가지고 막히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만약에 이게 확인 안 됐으면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봐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내가 문의를 한 것 같은데 있느냐? 있다. 캐시 문의를. 그래놓고는 뭐라는 줄 알아요? 분리하니까 상담 내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돼 있어. 처음엔 얘기를 하다가 나는 분명히 그 9월 9일 이후에 캐시를 뭐 이렇게 한 것도 없고 환전받을 것도 없다. 후원밖에 없다. 그래서 후원 관련해서 문의하려고 사업자명과 번호에 대해서 변경해서 문의를 한 거고, 그쪽에서 대표와 그 담당자의 명만 똑같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받았다.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만. 법인 아이디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법인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난 욕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근데 하도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게 뭡니까? 아니 처음부터 후원하기 법인 아이디에 포함되어 있으면 활성화 안 시키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해놓고 다른 법인 아이디는 다 후원 막아놓고 제 거는 개인 사업자니까 빠뜨린 거죠. 자기들이. 그런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개인 사업자 사례가. 내가 유일하대요. 다 법인 사업자야. 그러니까 나만 그때 그 제 동영상을 공급받으려고 무료로 그냥 받으려고 내 걸 편법으로 등록을 시켰던 거야. 나 모르게. 나는 법인 아이디로 등록된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등록할 때도. 그러니까 제 개인 사업자 그걸로 법인인 것처럼 등록을 해버린 거야. 그쪽에서. 내 거 동영상 파일을 무료로 제공받으려고. 그럼 내 과실이 있냐고 없냐고. 난 법인이 아닌데 동의도 없이 법인으로 등록해 놓으면.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것 때문에 내가 한 3, 40분을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통화를 하고 상담원 뭐 별로 내 기다렸다가 연락을 몇 번을 하고 그랬더니 파트장이 한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상담원은 다 인정을 했거든요. 상식적인 얘기니까 다 동의를 해. 상담원은. 아유 정말 당황하시겠다고. 아니 개인 사업자에 대한 아무런 고지도 안 하고 법인도 아닌데 개인으로 포함시켜서 후원 활성화 시켜놓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의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막아버리고. 나는 개인 방송입니까? 법인 방송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법인 방송으로서 혜택을 받거나 상단에 띄워주고 그러시냐고. 내가 법인으로서 혜택을 받은 게 아무것도 개인 방송으로서 지금까지 방송을 해왔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부당한 경우를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를 위해서 2개월 동안 열심히 방송한 나를 위해서 시청자들이 후원을 해줬는데 그걸 왜 다시 돌려주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냐. 그 번거로움을. 그냥 만약에 절차상의 개인한테 지급 방식과 다르면 한 명뿐이니까 사업자로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관련된 해가지고 정산해 주면 되는 거. 내가 부가가치세 부담하겠다까지 했어요. 불법이죠. 당연히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자기들이 실수했으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기자인데도 이렇게 황당한데 다른 일반 유저들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번에도 제재가 내려와서 메일이 왔어요. 제재 사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불법 토토를 홍보했대요. 내가 유신이가. 그리고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가 불법 토토 사이트래요. 내가 그 말도 안 했어. 방송에서. 속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계속 항의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본사 감사실에다가 신청을 했죠. 재조사를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연락 와가지고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계속 원론적인 똑같은 말만 했어요. 한번 처리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바로잡을 수가 없다. 아니 정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신문사가 어떻게 사설토토 사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 방송이 사설토토 방송이 될 수가 있고. 정말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이게 왜 내가 법인도 아닌데 법인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 개인 사업자 아이디에서 별도에 대한 고지나 후원을 막아놓지도 않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10월 초중순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사업자 이걸로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놓고 왜 이러는 말이야! 왜 이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녹취록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록에 다 남아요. 그거 조작하면 그건 저 사문서 위조가 되는 겁니다.
그 상담한 내용들, 그 날짜들 이런 거 위조하면 변조하면 사문서 위조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녹음하고 그 사람들은 안 하겠어요? 상담 내용 녹음하고 왜 기록으로 남기는 줄 아세요? 돈 몇 푼이 아니죠. 내가 2달을 4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방송하고 내 방송에 대해서 후원하고자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한 귀한 돈인데 그게 몇 푼이라니요. 그 몇 푼 때문에 사다TV가 문 닫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한 상황인데 왜 그 후원하신 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죠. 자, 아무튼 뭐 이 내용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욕 한마디 안 하고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 이용약관 불고지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사전에 문의 시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2개월 동안 방송하고 받은 거를 왜 다시 돌려주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내일쯤 어떤 답변 오늘이 되겠죠. 오늘쯤 어떤 답변이 올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난 녹음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녹음 안 하니까 진실되게 답변을 해달라고. 진짜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큰 기업이. 오랫동안 여기서 방송하고 나름 기여도 한 PD 아니겠습니까? 근데 와 진짜 너무나 냉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내가 10월 초중순에 문의했다는 얘기 하니까 당황해 하더라고요. 다시 전화 준다고 알아보고. 근데 아마 오늘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되면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돈에 관련된 문제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저 욕 한마디 안 하고 했습니다. 네.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뉴스가기 일부 뉴스브리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당했던 누가 당했던 똑같은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뉴스가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 그리고 시사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가기 여보세요. 왜 이렇게 뒤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후봉이요. 아니라고. 하고 다세요. 후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뒤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뉴스가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코너 뉴스가기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v.뉴커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이 함께합니다. 네, 시간상 잘렸네요. 부천의 맛있는 고깃집 우담골 그리고 맵지만 맛있다 부천 대한불닭발이 함께합니다. 지역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무료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돈 받고 무슨 리베이트 받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뭐 머리에다가 정말 그 요강으로 마사지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뉴스브리핑 2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뉴커 탑뉴스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전에 이제 뉴스가게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처음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뭐 기사 내용을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뉴커 메인 기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을 폭행했다는 것을 방송으로 자랑하고 그 다음에 폭력 사건을 무슨 영본색을 얘기하듯이 미화한 그 방송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륙의 대표적인 남성 BJ 3명인데요. 내용을 보면 3명이서 특정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 남자애들이랑 싸움이 붙었다. 그래서 뭐 피가 튀면서 아주 뭐 살벌하게 싸웠는데 진짜 한 10분 동안 싸웠다. 3대3으로. 그래서 경찰도 막 오고
모 BJ가 술 취해서 경찰도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다 잡혀갔다. 그런데 남자들이 원래 싸우면서 친해지는데 한 팀으로 싸우다 보니까 그때 경찰서에 가서 유치장에 둘이 갇혔는데 한 명은 이제 유치장까지는 안 가고요. 둘이 유치장에 갔는데 왜 갔냐면 한 명은 폭행을 했고 출동한 경찰 말리는 경찰을 그리고 한 명은 이제 경찰이 이제 좀 강력하게 진압을 하니까 그거를 뜯어내는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죠. 사실 이 정도면은 뭐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도 돼야 되는데 흥분해가지고 이제 경찰을 잡아 뗐다. 뭐 이런 내용이입니다. 뭐 하루 종일 하루 긴 시간을 유치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딴 방에 갇혔는데 서로 머리를 빼고 긴 시간 대화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을 때린 BJ의 지인이 와가지고 이제 풀려났는데 피 묻은 옷을 입고 햄버거를 먹고 가는데 뭐 영화처럼 보였다.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하면서 그때 벌금도 많이 나왔음. 본인은 이제 300만 원. 그 다음에 그 경찰을 때렸던 사람은 400만 원. 그리고 다른 사람 함께 있었다는 사람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냈다. 근데 이렇게 그 경찰을 때렸는데 뭐 술 먹고 때렸으니까 넘어간 건가요? 경찰분이 착해서 그런 건가? 원래 경찰 때리고 막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하면은 상당히 더 강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내용인데 자 문제는 이 BJ들이 이 폭력 사건에만 관련돼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얼마 전에 그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된 얼짱 BJ도 이 BJ들의 한 명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술자리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집단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짱 BJ가 이제 그걸 그게 만약에 허위 사실이었으면 상대방이 고소를 했겠죠. 근데 본인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방송을 열어서 더 놀라운 거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얼짱 BJ가 내가 갔는데 4명이서 나를 폭행했다. 그럼 집단 폭행이라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창피해가지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대륙의 운영자한테 고백을 했더니 발설하지 마라. 진짜 이 침묵질이 거의 뭐 티타늄급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래도 베스트 BJ를 불러다가 4대1로 때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어라. 그걸 발설하지 마라.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울분을 토하면서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니까 뭐 가서 맞았냐 막 동생한테 맞았냐 그런 얘기 나오니까 당사자가 이제 그거를 폭로를 하더라고요. 폭로를 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당했고 운영자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운영자가 쌩깠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남캠 방송에서 자기가 폭력 사건에 연루가 됐고 심지어 취해서 뭐 취했지도 안 취했던 출동한 경찰들을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벌금을 냈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19세도 없이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심이 갈 때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자기가 폭력 사건에 연루됐고 그 다음에 문신한 거를 자랑스럽게 방송 중에 공개하고 그러니까 이 대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화인 것 같아요. 무슨 어렸을 때 소년원에 갔다 왔다. 뭐 누구를 뭐 이렇게 뭐 망치로 때렸다. 그다음에 뭐 옛날에 사건이 있었는데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랬는데도 막 꼬매면서 웃고 있었다라는 등. 그러니까 폭력이나 이런 폭력성이 있는 BJ들을 찬양하고 오히려 영웅시해가지고 오죽하면 조폭이 나와서 방송을 하겠습니까? 조폭 출신이 자기가 뭐 조폭하고 친한 사람이 있다는 등 완전히 무슨 껄렁껄렁한 사람 문신 있는 사람 데려다가 방송을 하고 있고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경찰을 폭행한 걸 자랑하다니요. 그리고 뭐요? 폭행에 연루돼가지고 피가 옷에 피가 묻고 옷이 찢어질 상황으로 싸웠는데 돈독한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돈독한 정이 들어요? 도대체 이런 부분이 가능한 일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방송에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의 신분으로 나 노래 한 곡 발표하려고요. 자연인. Come on 대륙의 자연인
승부 조작해도 방송하면 자연인. 폭행사건 경찰 때려도 자연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오프라인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자연인 신분으로 가서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하는데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시청하는 방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드립이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방송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다 풀어줍니다. 방송을 통해서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오히려 상을 주고요. 돈 받고 1억만 투자하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자기도 사설토토를 하고 돈 받고 홍보해서 벌금형을 받은 BJ를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다며 사과대에 복귀를 시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립적이고 얼마나 이 꼼꼼하신지. 그렇죠? 아니, 정지 기간 동안 임신한 유료 아이템 받으려고 임신한 여자친구 성적으로 학대하고, 군대 웬만해선 빼고 싶다, 뭐 공익으로 가고 싶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뭐 동성애 퍼포먼스하고 고양이 자세, 거기다가 이제 돈 받고 사설토토까지 홍보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충분히 반성을 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충분히 반성을 해서. 그러니까 승부조작 BJ들 방송 제안을 하자고 할 때 자연인 드립을 했겠죠.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스타리그도 보세요. 예? 대국민 스타리그 흥행을 위해서 사설토토하고 사설토토 홍보한 전직 프로게이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이번에 소리바다 영업 이 팀도 마찬가지고, 정말 대륙뿐만 아니라 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회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콩두컴퍼니도 대륙하고 전략적인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 폭행하고 3대3으로 싸워가지고 피를 흘린 영웅담, 그리고 이전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베스트 BJ를 불러다가 집단 폭행을 하고 자랑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그래도 운영자는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정말 대단한 쉴드, 티타늄 쉴드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가기 뉴스브리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렛! 자, 네 번째 뉴스로 갑니다. 대륙의 야심작, 야심작 윤종신 뮤지의 형만 미더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젯밤이었죠. 뭐 난리도 아니고 네이버에서 검색어도 떴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사설토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던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군요. 윤종신 씨 실망이야. 일단 뭐 이번 주 중에 취재를 한번 할 예정인데요. 전화번호를 찾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미스틱 쪽이.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좀 메일로 확인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걸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게 같이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어떻게 사설토토를 하고 사설토토를 돈 받고 홍보한 BJ를 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다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웃고 계시더라고요. 윗분이니까. 근데 이제 프리게에 소속돼 있는 BJ들 몇 명이 나왔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군요. 프리게의 아무리 수장이지만 개인 방송을 모두 중단하고 도방을 해라. 정말 지령, 북한과 버금가는 지령 아니겠습니까? 야, 프리게 수장이 나와서 방송을 하니까 모든 소속 BJ들은 나와서 이거를 캡처해서 내보내라. 이게 뭐 지령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소속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사설토토 돈 받고 홍보한 사람, 장애인 비하 발언한 사람, 그거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안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면면이가 아주 빛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진짜 윤종신 프릭 수장의 말대로 놀라워라.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움을 다 모아서 네이버 검색 올려가지고 흐뭇하시겠어요. 그리고 거기 신화에 김동완이 나왔다가 기사를 또 써야 되겠는데, 더빙하는 여성 BJ가 그 노래를 이제 물어보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M 플러스 M 삐리리 인생이다, 뭐 이런. 김빠님 감사합니다. 뭐 보신 분 있나요? 당황해가지고 김동완 씨가 당황해가지고 막 어떻게 넘어갔는데, 세상에 공식 방송에서 프릭 소속 더빙 여성 BJ가
그 노래의 주인공을 얘기하면서 M 삐리리 인생이군요. 라고 해서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정말 뭐 인터넷 방송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저도 인터넷 방송을 한 사람이겠지만, 아니 공식 방송에서 그리고 윤종신이나 뮤지나 그 김동완을 게스트로 초대해놓고 거기다가 네이버나 다음이면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M 플러스 창밖의 여자라니요. 조용필 해설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방송 보다 보면 심장이 바우스 바우스 두근데 방심이에 접속 방심이 바우스 바우스 신고를 바우스 바우스. 아니 공식 방송이 그 모양인데 저기 이틀 전인가요? 그 무슨 그 롤 멸망전에서 그 사설토토 홍보한 BJ가 그 서수길 대표 옆에 가가지고 시위수 공론한다고. 좋다고 웃고 있디면 참 인터넷 방송, 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의 자유로움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설토토 홍보해가지고 벌금형 받은 사람 띄워주고 이용해서 홍보하고 좋다고 웃고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문대를 나오셔가지고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정말 안타깝다. 도대체 그 명문 학교에서는 이 기업 윤리나 기업 도덕에 대해서는 강하지 않은가 봐요. 사업하는 능력이나 주식 관리 능력만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자, 아무튼 이 풀이계 야심작 윤종신 뮤지의 형만 믿어는 형만 믿은 게 아니라 그 여자 더빙 BJ가 말한 것처럼 M 삐리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방송이었다라고. 뭐 네이버에서 검색되니까 엄청 좋아하던데. 하여튼 뭐 그게 뭐 클래스죠, 수준이죠. 헤릿! 자, 여기까지 인터넷 방송 소식을 전해드리고 시사 쪽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시청자 의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5번째 뉴스, 교과서 국정화 내일 확정고시, 정기국회 올스터 위기 이틀 땡겨서 뭐 총리가 직접 나선다고 그러던가요? 신났어요. 닐리리만보 친일파들 옛날에 그 쿠데타 일으킨 군부 주력들 삼바 댄스를 추면서 총리가 내일 오전 11시에 역사교육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좋아요. 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한다는 거에 좋아요를 누른 북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다를 게 뭐 국장교과서 쌍둥이 사이좋게 좋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또 국정교과서고, 그러니까 대부분 국정교과서가 독재 정권이나 군부 일당 독재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작아서 자유롭게 이제 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베트남도 이번에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정교과서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갔는데 무엇이 똑같은가요? 북한과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똑같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평양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나와주세요. 여기는 평양이다. 맨날 자유평등을 외치던 남조선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편찬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우리와 같은 일당 독재 국가가 되었음을 축하한다. 우리도 노동당 하나로 몇십 년을 삐대먹고 인민들을 수탈하면서 살고 있는데 역시 역사교과서는 국정이야말로 최고의 교과서임을 천명하였다. 네. 아무튼 맨날 북한 뭐 자유 없다, 탄압이다 그러는데 북한의 국정교과서를 답습하는 정말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북한을 따라하는 만큼 독재와 친일이 제대로 들어있는 알찬 정상적인 교과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을 찬양하고 이제 TV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이완용입니다. 새로운 발견. 이완용은 사실
대한민국을 개화한 사람입니다. 이완용이 을사조약에 서약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 끌고 개 끌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완용 재단 뭐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막 그 다음에 이제 뭐 쿠데타, 우리들도 쿠데타, 모두 쿠데타, 박정희 대통령 따라 쿠데타. 그러면서 쿠데타는 너무 좋아, 쿠데타, 문제 있으면 쿠데타, 쿠데타. 그러면서 이제 동요를 부르고 다니고, 그 다음에 교련 시간 또 만들어져 가지고 개구리복 입고 이제 총칼 들고 이제 훈련하고 각개전투하고 이런 날 보니까 이거 다 베꼈더만. 그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것들 다 베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 베껴놓고는 마치 그 박정희가 다 만든 것처럼 그렇게 미화를 하고 말이죠. 아무튼 북한을 따라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 이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역사 교과에서는 친일파와 종일파죠. 종일파와 쿠데타 세력의 미화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집에 저 박정희 그 사진 붙여놓고 절해야 될지 몰라요. 박정희랑 일왕 사진 붙여놓고 아리가또 스고이. 누가 이제 일왕 욕하고 그러면은 막 귀싸대기 때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독일에서 그 테스트를 해봤대요. 뭐냐면 아돌프 히틀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변장을 하고 길을 갔는데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이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답니다. 그거 제가 뉴커에 올렸거든요. 뉴커에서 히틀러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 그때 옷이랑 다 입혀가지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막 악수하고 특히 노인분들은 90도 인사하면서 영광이라고 사진 찍고 한 젊은이가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야단쳤더니 다른 젊은이가 지지자가 와가지고 막 주먹으로 막 까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독일의 그 사람들의 그에게는 향수가 있는 거죠. 와 그때 유럽을 그러니까 2차 대전, 1차 대전 배경이 있는데 독일이 못 사는 나라였어요. 산업혁명으로 다른 나라는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독일은 그냥 그저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2차 대전에도. 근데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그 히틀러하고 박정희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히틀러는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된 거예요. 해가지고 전 유럽을 쑥대밭을 받으니까 옛날 향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박정희의 향수는 뭔지 아세요? 박정희의 향수는 자기들이 6.25 끝나고 그지처럼 살다가 박정희가 돼가지고 자기를 먹이 살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윤보선 민주화된 정부로 계속 갔으면 더 많은 발전을 했을 거예요. 더 많은. 그리고 남북한의 그런 통일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됐을 거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받고 노동력만 착취당해서 월남으로 끌려가고 뭐 독일이나 유럽으로 광부나 간호사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세뇌가 당한 거죠. 박정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때 당시에 박정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미국이 자본 그 선진국 자본 그 주의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미국의 주도하에 한반도를 밀어준 거예요. 왜? 경제적인 발전 차이나 이런 게 돼야 우위를 점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도와주고 미국보다 그 이후에는 미국보다 유럽 쪽에서 더 많은 원조가 들어왔고요. 정주영이 그 현대 조선 어디죠? 조선사인가 그거 만들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를 그 지도를 펼쳐놓고 야 니들이 돈 줘라 내가 여기 막아가지고 여기 땅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난 그걸 믿어준 것도 웃겨 죽여. 나 그것도 유럽에서 아니 그냥 딱 보고 여기 간척해서 내가 여기 바다인데 여기 막아가지고 간척지 이거 해가지고 내가 조선소를 만들 테니까 투자를 해달라고 실제 했어요 정주영이. 그러니까 진짜 정주영은 사업가로서는 대단한 사람이야.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사람이고. 왜냐면 거기를 그 폐선 못 쓰는 배 있잖아요. 배를 쭉 엮어가지고 거기를 만든 거야 간척지를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
오 마이 갓! 예, 해가지고 이제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준 거죠. 그거 맨날 나오잖아요. 예전에 그 정주영 이렇게 막 띄울 때 막 그게 나왔었어요. 선거 때. 근데 그거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뻘 갖다가 지도 갖다 펼쳐놓고 여기다 이렇게 막아서 간척지 만들어서 조선소를 만들 테니까 말이 돼요. 지금 말하면 get out now이시죠. hit it! 자, 아니 근데 이 얘기하면서 왜 거기까지 갔지? 아 미치겠네. 나 지금 시간 50분. 자, 교과서 국정화 내일 확정고시 정기국회 올스톱 위기. 올스톱 하시고 고스톱이나 하세요. 어차피 말아먹는 거 뭐 방산비리로 말아먹은 게 몇십 조인데 지금 예, 계속 말아 드세요. 이러다가 뭐 4.19나 5.18 일어나지 뭐 더 일어나겠어요. 예. 이제 국민도 참다가 이제 안 되면 4.19 일으키겠지. 뭐 4.19 일으켰다고 뭐 쿠데타라고 하지 않겠지? 아니 쿠데타 일으킨 사람도 영웅시하고 있는데 4.19는 헌법 이념이잖아요. 4.19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날 잡아갈 수는 없어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을 했는데 추정 원인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웃기죠? 네, 엔진 고장, 꼬리 부분 절단 등 기술적 문제라고 하는데 폭발물 테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IS가 자기가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31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 사고의 원인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러시아와 이집트 당국은 기술적 결함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방송을 보니까 그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러시아가 지금 죽을 맛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기름값이 떨어져가지고 똥구멍이 찢어지고 있어요. 지금 피가 뚝뚝. 러시아가 사실은 엄청난 엄청난 천연가스나 뭐 이런 그 자원을 수출해가지고 그 돈으로 월드컵 유치하고 동계올림픽 월드컵 유치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군사를 투입시키고 하면서 유럽 국가나 미국이 경제 제재를 시작하면서 사우디나 중동에서 생산량을 줄이질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잘 줄여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왜냐면 조금 뽑아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면 오래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미국에서 갑자기 세일가스 지금 모래에서 뽑아내는 기름하고 그런 뭐 가스들을 아주 헐값에 계속해서 원래 미국이 그 자원을 수입을 하지 수출을 많이 안 해요. 왜? 두고두고 지가 쟁겨 먹으려고. 근데 러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그 자원 가스나 이런 세일가스나 이런 것들을 싸게 팔아버리니까 러시아가 고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러시아가 중동의 IS에 참전을 합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에. 거긴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 내전에 사우디가 그 정부군을 지원하라던가요? 그거 좀 헷갈리네. 하여튼 그 서로 지원하는 거 달라요. 러시아하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서 반정부예요. 사우디가 반정부고 그 반정부고 러시아가 이제 그 반대쪽을 지원을 해가지고 IS를 토벌한다는 이유로 계속 폭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시리아의 그 반정부군을 지원해주는 러시아 친정부, 미국 서방 반정부. 그러니까 아무튼 러시아가 반대쪽을 지원해주면서 사우디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그 미국과 따라가가지고 그쪽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우디를 지금 참전을 이제 대리전을 하면서 압박을 해서 압박을 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이집트에서 폭발을 했는데 이게 누구 짓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집트 IS 지부는 지들이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방 쪽은 미국 쪽은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자작극 아니냐. 예, 푸틴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터트려 가지고 뭔가 좀 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참전을 대리전을 선언을 했다는 거. 예,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게 결국은 석유나 가스 자원 때문에 그런 거다. 사우디가 계속 퍼날리고 있어요. 지금 석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자존심 때문에 우크라이나 포기하기도 싫고. 자, 푸틴 연결해 봅니다. 자, 러시아 크렘린궁 나와주세요. 안녕스키, 러스키, 미국 오바마 나쁜 스키, 스키 때문에 석유 안 팔려 스키, 너무 싸구려 스키, 사우디 아구탕 스키, 스키 시리아에서 너희들 뒤져 스키, 스키 푸틴이 시켰어 스키. 네. 자, 결국은 네, 우크라이나에서 네, 이게 이제 시리아까지 그 대리전 양상이 계속되게 된 거죠. 자, 욕은 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헤렛! 자, 건대에 폐렴 환자가 50명.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이제 메르스 이후에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거지 깽깽이 양아치가 됐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건국대에서 발생한 폐렴 환자 수가 50명으로 늘어났고요. 특히 5층과 7층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독성 물질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사료생물공학 실험실인 503호에서는 상시 근무자가 13명 중에 9명이 증상을 보였고 69%의 발병률. 동물 영양 생리 및 단백체 실험실에서는 504호에서는 발병률이 67%였다. 또 외부 회사가 참여하는 동물지원연구센터로 쓰인 708호의 경우 67%가 발병했다. 공통적으로 동물 사료와 관련된 실험이 이루어진 곳이다. 도대체 사료에다가 뭘 넣었길래? 아니, 미국 놈들은 민간인 택배로 탄저균을 보내지 않나? 건국대에서는 도대체 이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뭔 실험을 했길래, 뭔 짓을 했길래 여기서 폐렴 증상이 나오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료를 동물들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사료를 실험했으면 거기에 무슨 성분의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실험해서 거기서 사료를 계속 생산을 이제 실험을 해서 탄생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사고가 아닌가 싶어요. 저번에 메르스는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무려 30몇 명을 사망자를 냈는데 이번에는 뭐 사망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참 국가든 대학이든 아주 뭐 쌍둥이에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죠. 히릿! 자, 영세 중소 가맹점에 숨통이 튀었습니다. 카드사의 수수료가 인하되는데요. 이것 가지고 카드사들이 엄살 피우면서 카드 대출하면서 사채 이자 받고 있으면서 죽는 소리를 깨개갱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배경 전망, 금융위 조달금리 하락 반영의 산정, 카드사 소비자 혜택 축소. 야, 니들이 언제 혜택을 줬어? 어이가 없네. 웬만해서 오늘은 안 부르려고 했는데 유아인씨 나오세요. 카드사 아저씨, 맷돌 손잡이가 뭔지 알아요? 어이라고 해요. 맷돌을 돌리다가 손잡이가 빠져. 그럼 일을 못하죠. 그걸 어이가 없어야 할 일을 못한다는 뜻으로 어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 어이가 없네. 아저씨들이 우리를 혜택을 줬어요? 무슨 개 같은 소리예요. 현금 서비스만 받아도 수수료 졸라게 빼갔잖아요. 어디서 개수작이에요. 혜택 없는 것, 뭐 이용 혜택도 없는 거. 아니, 내가 신라호텔 롯데호텔을 왜 가요? 아씨, 거기 혜택 몇 % 할인받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자나 내려! 이씨! 응? 어디서 전혀 설득력 없는 내용을. 그거에 대해서 황정민 씨가 카드사 아저씨,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죠. 어디서 구라다 해요. 아저씨 이자 졸라게 받아 처먹잖아. 조금 깎아주고는 할인해줬다고 졸라게 광고해야 되잖아. 아저씨
수수료나 줄여요. 죄 짓고 살지 마. 알았어요? 잘 살지 못하더라도 쪽팔리게 살지 마세요. 아이씨. 어디서 개수작 떨고 있어. 소상공인들 얼마나 번다고 거기서 수수료 졸라게 뜯어가 놓고는 뭐? 이제 와서 정상화 시킨다니까 뭐? 혜택이 줄어? 연병 턱주거를 날려볼라니까 아주 그냥. 예. 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방안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중소가맹점, 영세가맹점 1%, 0.5%, 1%도 지금 아니 영세 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를 1%나 받아 처먹어요. 0.5%로 줄인다고 그러는데 아니 영세 가맹점이 2억 원 이하라고 그랬지 얼마나 벌어 그 사람들이 카드로. 그분들 사장님 소득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현금 내시면 좀 현금 내시면 좋은데. 왜 우리나라에서 작은 가게에서 현금 내면 좋다고 하는 줄 아세요? 수수료율이 높아서 그래요. 예? 힘들게 일하는 분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합치고 뭐 하는 일도 없이 떼먹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튼 요거는 환영하고요. 영세 중소가맹점들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수수료 폭리취하고 떼먹던 이거 정상화 시켰다고 해가지고 소비자 혜택 축소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머리 크기를 축소시켜 버려야 돼요. 헤릿! 자, 다음 내용입니다. SKT CJ 헬로비전 인수 소식에 KT와 LG U+가 난리 플러스 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대기업 지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누가 뭐 아니 CJ 헬로비전이 CJ가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한테 혜택 준 거 있습니까? 개뿔도 없어요. 걔네들이 뭐 우리한테 혜택 준 게 뭐가 있어? 내가 CJ 헬로비전 몇 년을 썼거든요. 혜택 새우 졸라 없어. 나중에 탈퇴한다니까 세일해 줄 테니까 우리 영업점에서 이거 새로 가입하시면 할인된다고 지랄하고 있더라. 이게 현실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들 대기업끼리 주고받고 CJ 쪽은 이제 그 오프라인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야. 지금 이제 케이블 회사가 한 3개 있어요. CJ 헬로비전하고 그 다음에 뭐 2개인가 좀 있어가지고 한 3개가 양분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이제 너무 그 포화 상태가 돼 있고 IPTV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강세를 보이니까 왜 무슨 결합 상품으로 할인해 줘 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할인해 줘 버리니까 그쵸? 무슨 뭐 핸드폰 인터넷이랑 같이 쓰면 할인 혜택 해가지고 거의 덤으로 주거든 몇천 원 주면. 그러니까 이제 경쟁하기가 한계가 된 거지 케이블 쪽에서.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CJ 쪽 흡수해가지고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고 KT는 최근 계속 약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면 본인들이 좀 피해를 보니까. 그 다음에 LG는 어차피 지금 적자인데 또 적자 될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남은 케이블 회사도 어차피 인수가 될 것 같은데 누가 가겠어요? SKT 쪽이 가겠지. SK나 아니면 KT나 LG 프로에서 인수를 하겠는데 이제 케이블 TV의 시대는 간 거야. 이제 IPTV도 아니고 스마트 TV의 시대예요. 스마트. IP는 옛날 말이야. IPTV 이름 이제 바꿔야 돼요. 스마트 TV들. 그러니까 이젠 누구든 인터넷에서 자기가 만들어서 TV 비슷하게 송출을 할 수 있고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발빠르게 교체가 되는데 이제 케이블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스카이라이프는 위성 그 접시 붙여가지고 좀 이런 데다가 붙이는 거지만 어차피 모든 방송들이 스마트 TV로 이론된다. IPTV로.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스마트폰이 대세니까. 그래서 모든 미디어가 스마트 세계로 일원화가 되고 이제 내가 무한도전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무한도전 시간에 유신도전 해가지고 유신도전! 그럼 나도 경쟁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진짜 사나이하고 경쟁하고 케이팝 스타 무슨 뭐 삼시세끼 저기 차승원 섬에 가서 삼시세끼 할 때 나는 삼시이세끼 해가지고 어디 저기 쓰레기장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구꾸려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온 오프가 사라지고 있다. 이미 사라졌고 그것 때문에 CJ 쪽에서 이제 유선망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유선망 어디다 써?
이거 계속 갈아주고 유지보수해야 되니까 괜히 그런 인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제 이 선에 대한 경쟁을 자기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빼먹을 만큼 빼먹었고 이제 CJ 미디어, 스마트 미디어 중심으로 자기들이 이제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콘텐츠 대기업으로서 그렇게 하지 굳이 이제 손 놓고 다니고 AS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돈 받아서 차라리 콘텐츠 만드는 데 투자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왜? 애플 TV, 구글 TV 계속 이제 뭐 아마존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리바바까지 다 이 스마트 속으로 들어오니까 미디어 시장으로 투입이 되니까 그걸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겠죠. 하여튼 치고 빠지는 건 CJ가 제일 빨라요. 헤릿! 자,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일부가 또 초과가 됐는데 카터 미 국방장관이 자위대 북한 진출 동맹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위대가 법을 개정을 했는데 한반도의 유사시에 요청을 하면 갈 수 있다. 근데 북한은 대한민국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파장이 일었죠.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북한 땅도 우리 땅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근데 일본은 북한은 대한민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뭐 납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뉘앙스가 다른 것이라서 향후 한일 양국의 입장이 일본 편 든다니까. 똑같이 3천억 넘게 200가지 결함이 있는 전투기를 사들이는데 일본에는 조립공장하고 AS 공장을 세우고 우리나라는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 기술도 안 주고 이런 호구국가가 어딨어.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에 북한은 아니다라고 포함시켜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만 동의가 있으면 북한하고 전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 카터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의해보겠다. 동맹 관점에서 해결하겠다고 와가지고 직접적인 답변을 안 했어요.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한다. 그거는 뭐 변함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맹의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만 완전히 세된 거야 지금. 믿는 도끼에 한 거죠. 자, 그래서 미국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나와주세요. Welcome to Washington DC Inside 인방계를 찌질이 꺼져. As West Korea and North Korea 북한도 지들 땅? No. 어떻게 니들 땅? 니 맘대로? No. 아메리카, 재팬 동의 받아야 돼. Come on you. 어서 깝죽. 국방도 안 돼. 외교도 안 돼. 우리한테 기생하면서 큰 소리를 쳐야 하면 기생수. 아우 아베 헤이 기생수 재밌더라. 헌터니와 기생수노 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As Korea 꼬투리 좀 잡지마. Come on you. Go hell please. 네. 요게 미국의 입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찮게도 당연히 일본이야. 모든 동북아 정책의 기본은 일본이 중심인데 니들이 왜 꼽사리 끼냐. 니들은 국방도 못하고 외교도 못하고 경제도 귀속돼 있는 애들 아니냐. 어디 쩌리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간섭을 하고 북한 땅은 대한민국 땅인지 아닌지 니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결정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 빨아제끼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뉴스가기 1부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0분이 돼가고 있네요. 잠시 후 2부에 시청자 의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뉴스가기 뉴스 브리핑 1부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부천의 명물수족관 관상새우로 유명한 수중공원, 부천의 맛있는 고깃집 우담골, 맛있지만 맵다 부천 대한불닭발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홍보해드리는 것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청자 의견에서 뵙겠습니다. 유신쇼